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금융과 에너지 업종을 누구보다 쉽게 알려주는 데이업 멘토 권혁철입니다. 오늘 캡스톤 파트너스라는 기업 리뷰해 보도록 할 텐데요. 캡스톤 파트너스 같은 경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벤처 캐피탈인데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캡스톤 파트너스가 상장한 이후에 매수세가 강한 주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개인, 외국인, 기관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어느 주체가 매수세가 강하게 나오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차트 분석까지 해보려고 합니다. 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확인해 보면서 천천히 얘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시작하기 전에 저희 데이업 채널에 오시면은 모든 종목들을 커버해 드리고 있으니까 찾아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 영상도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서 댓글로 궁금하신 것들 남겨주시면은 다음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캡스톤 파트너스 바로 보도록 할게요. 일단 캡스톤 파트너스는 뭐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자면, 벤처 기업에 대한 투자 금융을 제공하고 있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하고 있죠. 기술력이 높지만 자본과 경영 여건이 취약한 기업 설립 초기 단계에 있는 벤처 기업들에게 대출이 아닌 지분 투자 방식으로 주 인수합병 그리고 상장 등을 통해서 투자 자금을 회수하고 있는 사업을 진행 중에 있는데요. 투자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투자 조합의 경우에는 펀드와 마찬가지로 개인, 기관, 정부 그리고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 여기서는 캡스톤 파트너스가 될 수가 있겠죠. 여기는 자금들을 모두 모아서 벤처기업들에게 투자하는 것을 투자 조합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직접 투자 같은 경우는 캡스톤 파트너스가 직접적으로 벤처기업에게 투자를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벤처기업들은 경제적 자금이 상당히 부족한 상태여서 외부 투자 유치가 필수적인데요. 투자 유치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단계에 걸쳐서 시행이 되고 있죠. 먼저 시리즈 A 같은 경우는 서비스를 오픈하기 위한 준비 단계에서 받는 투자이고요. 사실 시리즈 A까지 오지 못하고 망하는 기업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여기 있는 구간을 죽음의 계곡 데스밸리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리즈 B 같은 경우는 사업 확장을 하기 위해서 추가를 받는 투자 단계이고요. 시리즈 C부터는 스케일업을 가속하기 위한 단계로, 대부분 벤처 기업들은 시리즈 C 단계에서 외부 투자를 마무리 짓고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들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시리즈 ABC 투자를 통해서 본격적인 성장을 이루게 되고, 벤처 기업들은 상장이나 M&A가 가능한 기업으로 탈바꿈하게 되고, 여기서 벤처 캐피탈들은 투자금 회수를 통해서 이익을 보는 구조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사실 제가 캡스톤 파트너스 영상을 지속적으로 찍고 있는데 어디에 투자를 했고 어디를 엑시트할지에 대해서 제가 지속적으로 영상을 제작 중에 있어요. 그래서 저희 데이업 홈페이지 들어가 보셔가지고 돋보기 모양 클릭을 하시면은 글씨를 적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캡스톤 파트너스라고 적으신 다음에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제가 여태 영상 제작한 게 나오고 있습니다. 한 번쯤은 봐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고요. 오늘은 수급적인 측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으니까 차트 보면서 설명 이어 나가 보도록 할게요. 현재 캡스톤 파트너스 같은 경우는 11월 15일 날 상장한 이후로 특별한 이슈 없이 하락을 좀 하다가 그 이후에 투자사 리튼의 이슈로 잠깐 동안 상승했었던 전적이 있죠. 그 이후로 다시 투자사 파도의 영업이익 악화로 인해서 하락세를 지내고, 지금 현재 거의 박스권에 갇혀 있다라고 할 정도로 거의 주가가 지지부진한 상황인 것으로 좀 보이고 있죠. 오늘 같은 흐름도 0.61% 하락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보합권 유지를 할 정도로 주가가 좀 지지부진한 상황으로 놓여 있었죠. 만약에 하락했을 시에 지지라인을 우리가 어디를 두고 봐야 되는지 말씀을 한번 드려보자면, 이 부분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만약에 여기 이 부분이 좀 이탈할 시에는 리스크적인 관리는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상승시 같은 경우는 사실상 지금 바닥권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표현이 될 정도로 횡보하고 있기 때문에 상승시마다 차익 실현 매물이나 아니면 원금 보존 매물이 나올 가능성도 좀 염두에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투자자별 매매 동향 보면서 수급적인 측면 함께 보자면요. 지금 제가 날짜를 11월 15일로 설정을 했는데 캡스톤 파트너스가 11월 15일에 상장을 했기 때문에 그동안의 수급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제가 기간을 이렇게 설정을 했고요.
상장한 이래 개인이 360만 주 정도 매수가 되었고 외국인 같은 경우 2만 7천 주 매수, 기관 같은 경우는 160만 주가 매도가 된 상황이죠. 그리고 기타 법인에서 200만 주 매도가 나왔는데 사실상 기관과 기타 법인의 매도세를 개인이 지금 다 받아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기관에서의 매도세가 상당 부분 세다 보니까 만약에 지속적으로 기관에서 매도세가 나온다고 한다면은 캡스톤 파트너스의 주가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그래서 이 기관의 수급 잘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외국인도 마찬가지로 거의 2만 7천 주 정도인데 이 뜻은 무엇이냐라고 해본다면은 사실상 단기 투자라고 봐도 무방하죠. 장기 투자라기보다는 단기 투자 목적으로 외국인 분들이 많이 들어오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좀 더 자세하게 창구를 보자면은 키움증권에서 180만 주가 매수가 된 상황이고 삼성 창구에서 29만 주, 토스 창구에서 27만 주가 매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상 키움증권에서의 매수세가 상당 부분 세다 보니까 만약에 키움증권에서의 매도세가 나온다고 한다면은 이 캡스톤 파트너스의 주가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도 높겠고, 그리고 여기 토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토스는 개인의 수급이 100%입니다. 왜냐라고 해본다면은 토스 증권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가입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개인이 매수세가 좀 있다라고 보시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수급적인 측면도 알아보았는데 사실상 캡스톤 파트너스 같은 경우는 벤처 캐피탈이기 때문에 어디에 투자를 했는지가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해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계속해서 영상을 제작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한번 계속 저를 찾아와 주시면서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오늘 내용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그리고 말씀드린 내용과 차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견해가 많이 껴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견해와 함께 투자를 현명한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지금까지 멘토 권혁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